이번 시간에는 올해 들어와서 디지털 경제에서 가장 큰 뉴스,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액에서 애플을 누르고 세계 1위가 됐다는 그 소식을 전하면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는 이제 PC 운영 체계로 익숙해 있으니까, 그리고 또 IT 기업이니까 젊은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나이가 많은 기업입니다. 1975년에 세워졌으니까 거의 50년이 됐죠. 그리고 80년대 중반에 주식시장에 상장을 했으니까 상장한 지도 벌써 40년이 돼가고요. 정말 오래된 기업인데 이 기업이 어떻게 이렇게 50년 후에 다시 이 거대한 애플이나 구글, 아마존 이런 회사들을 제치고 다시 1위에 올렸는지, 시가총액 1위에 올라갔는지, 이것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지난 시간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의미를 설명드렸는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50년이 된 기업인데 다시 시가총액 1위가 됐다는 것은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중심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성공했는지 그것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도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PC 기반으로 성장한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PC 운영체계를 운영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그렇다 보니까 2000년 넘어오면서 구글이 나오고, 그죠? 애플이 아이튠스 내놓고, 그다음에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 기업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2000년 들어오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침체를 걷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그런 변화에 대응을 안 할 리는 없죠. 대응을 하고 또 그 당시에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구글이나 뭐 애플도 마찬가지죠.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규모 면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세계 최대 기업이 됐으니까요. 그런데도 2000년 넘어오면서 이 작은 기업들이, 신생 기업들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쫓아가지 못하고 침체를 걷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이제 스티브 발머가 CEO를 하면서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도 애플이 아이폰을 내놓기 전에도 여러 가지 이 태블릿이나 이런 기기 서비스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성공을 하지 못했죠. 그런 이유가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는 PC 운영 체계, PC 중심 세계에서 세계 최고의 승자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승자의 저주인데요. PC는 하드웨어 기반입니다. 아무리 운영체계가 소프트웨어라도 PC는 하드웨어 기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와 스티브 발머가 이끈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드웨어와의 소프트웨어를 얹어서 이루어진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이 PC 기반에서 최대의 성공의 기쁨을 맛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모바일 쪽에,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면서 그 세계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자기들 PC 기반으로 이쪽을 해석한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혁신은 해오던 방식을 완전히 깨부셔서 해체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일을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들이 해오던 방식대로 성공을 많이 겪은 조직일수록 해오던 방식을 깨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일했던 방송국도 마찬가지죠. 제가 아마 경험상 보니까 방송국은 90년대부터 2005년까지가 황금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10%, 20%씩 성장하고 광고 시장이 매일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 연봉도 높죠. 그 당시에 뭐 언론고시라 그랬죠. 방송국에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정말 고시만큼 어렵다. 그 연봉도 높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큰 성공을 맛보다 보니까 2000년대 들어오면서 온라인 쪽으로 이 균형추가 조금씩 이동하는데 모든 것을 지상파 기준으로 해석을 하고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경험했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2000년 넘어오면서 온라인으로 완전히 중심이 이동했을 때 대처를 못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누구보다도 이해가 잘 되거든요. 이런 마이크로소프트가 언제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혁신이 됐냐면 사티아 나델라가 2014년에 CEO가 되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티아 나델라는 어떻게 회사를 운영했기 때문에 했기에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50년이 된 마이크로소프트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성공하고 이렇게 세계 최고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다시 됐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스티브 발머가 2000년대 넘어와서 CEO가 됐는데 사실 PC 기반으로 계속 운영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 안 되죠. 그리고 아이폰이 나오면서 노키아가 망하니까 그 노키아도 인수를 했죠. 엄청난 돈을 주고 인수했는데 결국은 2, 3년 만에 다시 접었죠. 이게 옛날 해오던 방식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티아 나델라는 92년에 이제 원래 인도에서 공대를 나오고 미국에 건너와서 92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해서 주로 이제 클라우드 컴퓨터나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이런 온라인 쪽에 소프트웨어 쪽에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사회나 빌 게이츠도 그 당시에는 이제 이사회 멤버니까요. 이런 경영 체제에서 이거는 게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쪽 새로운 분야, 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큰 사티아 나델라를 CEO로 앉혔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구성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은 사티아 나델라는 어떻게 마이크로소프트를 바꿨는지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구성원들의 마인드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사티아 나델라도 마인드를 바꾸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티아 나델라가 제일 많이 참고를 한 것이 스탠포드 대학 심리학과의 캐럴 드웨 교수. 이 교수는 마인드셋이라는 이 책이 이제 한국에도 번역돼서 나왔죠. 성장, 이게 21세기는 성장하는 마음 자세가 픽스드 마인드셋, 고정된 마음 자세보다 훨씬 성공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생각하는 자세를 바꿔야 된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그 마음 자세를 가져야 21세기에 적응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마인드셋이라는 책에서 여러 사례를 연구하면서 설명을 했거든요. 사티아 나델라는 이 캐럴 드웨 교수의 마인드셋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이 성장하는 마인드셋으로 바꾸기 시작했죠. 그것을 첫 번째 자기의 경영 철학으로 내세운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 지금도 거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경영 컨설팅을 하거든요. 왜냐면 자기네 기술, 클라우드 기술, 애저라고 그러죠. 클라우드 기술 중심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는 생산성 도구들이 무지 많죠. 오피스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을 엮어서 다른 회사들을 이게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컨설팅 해주는 업무가 있는데 이런 걸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정한 그로스 마인드셋, 성장의 마인드셋은 뭐냐면은 이렇게 네 개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고객 중심 사고를 한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고객을 중심으로 한다. 고객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고객의 끊임없이 변하는 마인드, 지난 시간에 온디맨드라 그랬죠. 마인드를 알기 위해서 조직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어떤 것이신지 받아들이는 인클루시브라 그러죠. 받아들이는 수용적인 조직을 만든다. 그리고 사이로를 해체해서 전 조직이 하나의 단위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구성원들 뿐만 아니라 고객의 삶, 그리고 그 구성원과 고객이 속한 사회, 세상을 어떻게 다르게 만들 것인지를
생각한다. 이것이 이제 구글의 그로스 마인드셋, 성장의 마음 자세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사티아 나델라가 CEO에 되면서 이제 이게 미국에서는 이 큰 기업일수록 CEO들이 구성원들하고 이메일로 소통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의견도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구성원들한테 주는 이메일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는 모든 것을 아는 집단에서, 그러니까 그 전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든 것을 아는 우수한 인재를 구성원으로 채용했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집단은 미국에서 최고, 전 세계에서 최고의 재능을 갖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그런 유능한 인력들로 모아놓은 집단이라는 거죠. 이런 집단에서 모든 것을 배우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배우기를 원하는 집단으로 문화를 바꿔야 한다. 이게 이제 사티아 나델라가 CEO가 되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사티아 나델라는 2017년에 히트 리프레시라고 한국에도 번역돼서 났죠. 저도 이제 이 책을 몇 번씩이나 읽어봤습니다. 왜 몇 번씩이나 읽어봤냐면 관심 많았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벌써 45년이 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바꿔가는지가 궁금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스타트업한테 해당이 안 된다 그랬죠. 기존 기업, 특히 잘 나가던 기업이 자기들이 해오던 방식, 일하는 방식에서 어떻게 새로운 방식으로 가느냐. 이것을, 고민하는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바뀔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히트 리프레시에, 사티아 나델라의 자기들의 혁신의 자기 생각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읽어보신 분들은, 또 읽어보신 분들은 이 생각을 다시 되새기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총 1위를 컴백한 그런 거를 기점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기를 하여튼 권하고요. 그래서 이 히트 리프레시에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존 조직이 어떻게 디지털 혁신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것은 무엇하고 비교가 되냐면 구글하고 비교가 됩니다. 사실은 구글이 요즘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특히 실리콘밸리에서는. 구글은 2000년대, 특히 2010년을 넘어가면서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됐고, 그리고 거의 10년 넘게 미국의 젊은이들한테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뽑혔었죠. 그렇게 선정되어 있었고, 구글의 기업 문화는 거의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배우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모험이었거든요. 이 구글은 어떻게 일하는가? 이 책에 에릭 슈미트가 구글에서 이제 은퇴하면서 쓴 책인데요. 어떻게 구글이 그런 문화를 만들었는지를 구글은 어떻게 일하는가 여기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책을 여러 번 읽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KBS에서 미래 전략을 어떻게 혁신할 건가, 낡아가는 전통 미들을 어떻게 혁신할 건가를 고민할 때니까, 이것을 이제 구글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여러 번 읽었는데, 이 구글은 어떻게 일하는가의 핵심이 이겁니다. 그로스 마인드셋. 그러니까 성장하는 마음 자세. 그래서 구글의 여기에 인력 정책에 대해서 에릭 스미트가 상당히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핵심은 그겁니다. 구글은 해고를 안 한다. 왜 해고를 안 하냐? 해고는 회사도 손해고, 그리고 그 해고를 당하는 구성원들도 너무 타격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은 애초에 채용에 온 전력을 다한다. 그래서 해고 없는 문화를 만든다. 그래서 누구를 채용하느냐? 이전에 뭐 다른 회사에서 성적을 많이 냈거나 어떤 포트폴리오가 거의 천재적인 재능을 하고 있거나 이것을 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지 아닌지를 본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성장의 마음 자세죠. 그로스 마인드셋. 사티아 나델라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한
그 정신하고 일목된 거죠. 그러니까 사티아 나델라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바뀌기 전에 이미 구글은 그런 성장의 마음 자세로 인력을 채용하고 그렇게 기업 문화를 만들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글이 재작년 말부터 대량 해고에 들어갔죠. 대량 해고에 들어가고, 구글은 해고를 안 한다고. 알렉스 슈미트가 쓴 구글은 어떻게 일하는가에는 구글의 인력 정책은 해고를 안 한다. 해고는 회사도 손해고 구성원도 손해다. 그래서 해고를 안 하도록 인력을 선발해야 된다. 그랬는데 구글은 그것을 어기고 2022년 말에 대량 해고하면서 작년에도 계속 해고를 했고요. 올해 들어와서도 해고를 했습니다. 대량 해고를 하면서 올해의 목표도 경영 효율화다. 그러니까 기존의 산업화 시대의 대기업들이 한 경영 철학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구글이 이렇게 대량 해고를 하면서 구성원들하고 소통을 한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그것도 새벽에 이메일로 해고 통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성원들은 자기가 해고된지도 모르고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인트라넷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로그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동료들한테 너 해고됐다 어떡하냐고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나서 이메일을 받고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구글의 문화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러면서 요즘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논쟁은 구글이 많이 변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구글이 저렇게 한편 기술적으로는 오픈 AI한테 인공지능한테 선수를 뺏겨서 뒤늦게 이제 쫓아가야 되는 형편이 돼 있고요. 이렇게 이제 조직 문화도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는 마음 자세, 이게 100세 시대에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죠. 100세 시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죽는 날까지 성장해야 된다. 그게 이제 지금 1000만이 넘는 고령화 시대에 100세 시대를 60세의 조직에서 일하는 것을 끝내고 나머지 40년을 재밌게 살려고 그러면은 계속 성장하는, 그래서 장인 정신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그로스 마인드셋, 성장하는 마음 자세는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와서 제가 강의하는 수업을 안 하고, 저는 강의를 안 하거든요. 모든 수업은 프로젝트 기반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익히는 그 역량을 키워주는 것으로 프레임을 짜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제가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배우고 익히면서 죽는 날까지 성장하는 그로스 마인드셋을 가르치는 게 제 교육의 목표입니다. 이렇듯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가 이 그로스 마인드셋, 성장하는 마음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적으로 올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기점으로 우리 모두 이 조직에 있던, 조직도 중요하지만 우리 개인도 끊임없이 누구나 성장하고, 또 디지털 시대는 다양성이 중요하거든요. 필요 없는 사람은 디지털 시대는 아무도 없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각자의 재능이 중요하다. 그 각자의 재능이 다양할수록 좋다. 그래서 누구나 성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자부심을 갖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세상이 살아갔으면, 그런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